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대학 기초수학을 강의할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대학 기초수학이 뭐냐? 대학 기초수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대학에서 수학, 그쵸? 대학 수학,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과 관련된 공부를 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어지는 수학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한 수학 중에서도 특별히 대학 수학을 공부하는데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계 학생인 경우에 공부하게 되는 소위 다항함수의 극한과 미분과 적분, 그리고 초월함수의 극한과 미분과 적분. 이제 분량적인 측면에서는, 그쵸, 여러분들 고등학교 기준에서 책 한 2권 정도 분량이 되는 그와 같은 소위 고등학교 수준의 미적분을 모아놓은 것이 대학 기초 수학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학 기초 수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대학에서 당장 이제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나 또 상대생이라든가 공대생의 경우에 소위 대학 미적분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소위 이제 캘큘러스라고 하는 대학 미적분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 대학 기초 수학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대학 미적분학 공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요 대학 기초 수학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강의에 들어갔다가 학점을 망치는 학생들이 무지하게 많답니다. 자, 그래서 대학 미적분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 상대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경제 수학이라는 걸 배운답니다. 뭐 경제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도 또 이게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보험 계리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 보험 수학을 시험을 준비한 학생의 경우에도 요 대학 기초 수학의 내용이 보험 수학 시험에 그대로 나온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학 기초 수학의 중요함은 우리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그렇죠? 우리가 굳이 우리가 애써서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잘 이 내용을 학습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많은 학생들 오해라는 게 기초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대학 기초 수학이니까 좀 쉬운 수학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죠. 요 대학 기초 수학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했던 수학 중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들을 다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가장 어려운 수학들을 다 모아놓은 게 대학 기초 수학이기 때문에 대학 기초 수학을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학 기초 수학을 공부할 그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을 우리가 굳이 구분하자면, 고등학교 과정에 이 미적분학을 배우지 않는, 그렇죠, 예비 대학생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과 수학만 공부하고 이과를 지원하는 학생들, 교차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든가, 또는 대학생인데, 그렇죠, 도중에 우리가 여러분 전과를 해가지고 문과를 공부하도 이과로 전과를, 자연계로 전과를 했는데, 그렇죠, 대학 수학을 접하게 됐는데 전혀 고등학교 과정에 기초 수학이 안 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미적분학을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뭐 군대를 갔다 왔더니 전혀 머리가 하얘진 분들, 이런 복학생들, 어쨌든 고등학교 수준의 미적분학 내용을 전혀 기억나지 않거나 가물가물한 분들, 이와 같은 분들이 요 선생님의 대학 기초 수학 강의를 들으시면 된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대학 기초 수학만 강의하는 게 아니고 이제 대학 미적분학이라든가 또는 뭐 해석학이라든가 수학과 전 과목을 우리 큐스타에서 강의를 한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경제 수학이라든가 통계학이라든가, 특히 여러분들 수리 통계 같은 거를 여러분 공부하려고 하면 이런 대학 기초 수학 내용이 기본이 되고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전혀 그와 같은 공부를 할 수 없답니다. 특별히 여러분 통계학을 공부한 학생들도 모든 수학은 그 학문의 특징이 계단식으로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밑바탕의 기본이 되는 대학 기초 수학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고는 어려운 수리 통계학이라든가 또는 뭐 계량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없답니다. 선생님이 이와 같은 그 과목을 우리가 큐스타일 통해서 선생님이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미 수만 명의 학생들이 그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답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그 강의를 듣고 100%, 200% 효과를 보는 학생도 있고, 고전을 면치 못한 학생도 있었는데, 고전을 면치 못한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수학의, 소위 대학 수학의 입문에 해당되는, 내지는
대학 통계학에 입문이 되어지는 이 기초 수학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하지 않고 올라온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고전을 맺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서 이제 여러분 수학을 여러분 관련 전공 학과에서 수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학과를 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의 시작을 요 대학 기초 수학부터 철저하게 여러분 다져 나가시면 된답니다. 자, 이 Q스타디 이 대학 기초 수학의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 자, 선생님 강의의 특징은 첫째는 기초부터 매우 상세하게 강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은 조금 이제 좀 지루하다 느낄 만큼 자세하게 강의를 할 거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기초 정도만 강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수준의 문제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학점 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의 강의들도 물론 당연히 여기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우리 Q스타디 강의에 보면 강의 강좌 수가 조금 그쵸 다른 데에 비해서 많답니다. 그것은 강의 강좌 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강의 강좌 수가 많다는 것은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잘 정리하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의만 잘 들으시면 그 수학 과목을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지름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공부를 적당히 하고 수학을 대충 해가주면 아는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를 풀 때 막혀버리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Q스타디 강의는 강좌 수가 많다는 것은 기초부터 매우 상세하게 또 수준 높은 내용들까지 함께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이 소위 데피니션에 해당되는 정의와 세오롬에 해당되는 정의, 정리 중심의 학문이라고 해도 수학은 과언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학 기초 수학부터 여러분 쭉 이제 대학 수학 또 각자의 전공에 따라서 뭐 대학 미적분학을 한다든지 또는 뭐 경제 수학을 한다든지 여러분 통계학을 여러분 앞으로 다루게 될 텐데, 그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 정의와 정리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정의, 정리 중심으로 데피니션과 세오럼 중심으로 공부를 해 두시면 요 두 개가 수학의 가장 강력한 두 기둥에 해당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의 특징도 데피니션과 세오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요 대학 기초 수학부터 여러분 강의가 진행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떤 이론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쵸, 상당히 많은 다양한 실전 문제를 여러분 교재에 수록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실전 문제를 통해서 풍부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 대학 기초 수학에서 알아야 되는, 여러분 대학에서 수학 관련된 공부들을 여러분 함에 있어서 요 대학 기초 수학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요 풍부한 실전 문제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교재를 그렇게 구성되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수학과를 갔든지 아니면 여러분 공대를 갔든지 아니면 또 상대 또는 통계학을 갔든지 간에 자, 요 대학 기초 수학 내용을 피해 가면서 공부하는 길은 없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습 위주로 공부할 필요는 없고, 일단 여러분들 기초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복습 위주로 일단 강의를 먼저 상세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자, 여기 definition 1, 즉 함수의 극한의 수렴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수렴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수의 극한의 수렴의 정확한 정의를 물어보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이 단원에서는 이 함수의 극한의 이 수렴의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반은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먼저 요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내용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고 요
정의 자체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함수 fx에서 x가 a가 아니면서 x는 a가 아니면서 요 x가 a에 한없이 접근할 적에 자, 그러면 x는 한없이 a에 접근할 적에 이 fx라고 하는 값은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랬죠. 자, x는 a에 한없이 접근하고 fx는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는 x 화살표 일대에 fx는 l에 수렴한다라고 정의한다겠죠. 자, 요것을 우리가 기호로 표현할 때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fx는 l이다라고 표현하고 요 l을 가리켜서 요 l을 우리는 fx의 함수값이 아니고 극한값이라고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요 문장 하나하나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는 자, x가 a에 한없이 접근할 때에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이 정의 속에 담긴 내용을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얘기할 적에 x라고 하는 값이 a에 한없이 접근할 때를 자, 기호로는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 x 화살표 a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x가 a에 한없이 접근할 때 정확한 의미는 두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죠. 즉 x가 x 화살표 a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x 화살표 a 플러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 요 표현은 x라고 하는 값이 a보다도 작은 쪽에서 한없이 a에 접근한다는 의미고 요 표현은 x라고 하는 값이 a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a에 접근하고 있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요 위의 내용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요 수직선에서 우리가 a라는 값을 여기도 표시했을 때에 지금 a에 한없이 접근하는 방법은 a보다 이렇게 작은 쪽에서 한없이 a에 가까워질 수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a보다도 큰 쪽에서 이렇게 a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요걸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x가 x 화살표 a 플러스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x가 a에 한없이 접근할 때라고 하는 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x가 a보다도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워질 수 있고 x가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한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할 것은 그 1번의 전제가 뭐냐면 x는 a가 절대로 아니다. 이 말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에서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는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뿐이지 절대로 x는 a가 아니다는 거. 만약에 x 자체가 a가 돼버리면 그때 fx 값은 극한값이 아니고 함수값이 되어지겠죠.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질 때에 fx 값이 일정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렇게 했을 때에 이 1번 속에 담긴 의미가 a보다 작은 쪽에서 x가 a에 가까워지는 경우하고 a보다 큰 쪽에서 x가 a에 가까워지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위 fx는 l에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요 말 속에 1번 의미 속에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지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그렇죠, a에 가까워질 때에 요 fx 값을 우리가 l이 나와지고 그리고 자 리미트 x가 자 a보다도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질 때 fx 값도 역시 l을 이어졌을 때에 자 편의상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a보다도 x가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워질 때 구해지는 이 극한값을 우리는 뭐다? 자극한값이라 하고 자 이렇게 x가 a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a에 가까워질 때 fx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나와지는 이 극한값을 우리는 뭐다? 우극한값이라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자극한값하고 우극한값이 이렇게 서로 둘 다 이렇게